lejos y va llenando el vaso, acaparando más de lo que pueden dar mis brazos. Tú no quieres ver más allá y no importa si yo soy otro más de tus... 네, 이 작품은 이제 이응노 미술관이 문자추상 작품, 이응노의 문자추상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1962년에 제작된 문자추상 작품이고, 62년은 이제 1960년에 이응노 선생님이 파리에 정착하시고, 62년부터 활발하게 어떤 파케티 화랑과 어떤 계약을 맺고 활발하게 활동할 때 제작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좀 특이한 거는 대부분 이응노 선생님이 뭐 유화, 수묵을 모두 쓰셨지만 대부분 문자추상은 수묵 작품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얼마 안 되는 유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화의 어떤 그 거친 어떤 텍스처의 느낌들이 잘 살아 있고요. 이 작품은 내용은 어떤 오래된 그 비석에 씌어진 한자의 그런 형상들, 비바람에 풍화되고 마멸된 그런 한자의 어떤 느낌들을 고스란히 이제 유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어떤 한자의 그런 획이나 어떤 공간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기름 방울들을 이렇게 물에 섞어서 둥둥둥 뛰어다니는 듯한 그 어떤 유화의 어떤 효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채들도 보시면은 어떤 마모된 어떤 그 비석의 표면들에 피어난 어떤 곰팡이라든가 어떤 그 오래된 그 풀이라든가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이제 화면에 반영하고 있어서 어떤 고대 비문에 쓰여진 한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회화로 재현해낸 작품입니다. 이제 이 두 작품은 좀 전에 설명했던 작품과 다르게 이제 수묵으로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한지 위에다가 수문으로 표현한 작품들이고요. 이 작품을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위에 한지를 또 덧붙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한지를 또 덮고 또 이렇게 색칠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농담의 어떤 그 먹을 입혀가지고 그 화면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시각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뭐 한자의 어떤 그 형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글의 어떤 자음하고 모음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디테일한 부분들에게 이응노 선생님이 뭐 못으로 찍거나 아니면 긁어내거나 또 종이를 이렇게 붙인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현대미술의 기법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특이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은 그냥 평평한 종이 표면 위에 그린 작품들이 아니라 이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우들투들하게 표면에 이렇게 마치 부조 조각처럼 이렇게 다이내믹한 그런 텍스처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나무 틀에다가 이응노 선생님이 원하는 그 형상을 깎은 다음에 그 위에 색칠을 하고 또 그 위에 종이를 덮어서 탁본처럼 두들겨서 만들어낸 어떤 요철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응노 선생님은 단순히 이제 뭐 붓으로 그리는 그리기보다도 이런 요철 형식을 활용한 문자추상 작품들도 많이 남겼고요. 또 이거는 이제 마치 인주처럼 붉은 그런 색깔을 써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전각, 도장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독특한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이제 이응노 선생님이 동베를린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수감되셨을 때 그 옥중에서 제작하신 작품인데요. 이 재료가 특이하게 간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간장과 먹을 사용한 이제 작품이고요. 왜 간장을 사용하셨냐 하면은 그때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실 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어떤 그림의 재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배식으로 나온 어떤 간장들을 모아서 또 그 수감자들의 어떤 남은 간장들을 자기가 모아서 물감처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먹하고 간장으로 그린 저희는 그냥 옥중화라고 보통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배경에 이렇게 거뭇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간장이고, 네, 또 요거는 이제 형상은 먹으로 그렸지만 또 배경에 간장을 이렇게 좀 뿌리거나 칠하거나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옥중에서 제작한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저희는 보통 그냥 통상 밥풀 조각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수감자들이 먹다 남은 그 밥풀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종이풀 있죠? 종이풀처럼
바풀하고 종이하고 짓 이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만든 조각품입니다. 굉장히 이제 수감 생활을 하셨을 때 이제 미술 재료를 구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과 예술가로서의 이제 답답함이 이런 창의적인 작품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풀을 이겨서 종이풀로 만든 옥중 작품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한자의 어떤 모양들을 좀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변형해서 만든 그런 바풀 조각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 전시장에는 주로 이제 1970년대 작품들을 많이 저희가 전시를 했는데 70년대 문자추상의 특징은 60년대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어떤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70년대는 건축적이고 좀 기하학적이고 그런 구조적인 글자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창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보면은 한자의 핵이나 어떤 형태들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여기에 그려져 있는 저 왼쪽에 타피스트리도 보면은 한자의 어떤 모양들, 또 한글의 어떤 자모들을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렇게 건축적인 어떤 구축적인 문자추상 혹은 건축적인 문자추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순수 회화의 어떤 그 대상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장식적이고 어떤 장식 미술에 있어서의 문양 혹은 패턴의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윤호 선생님은 이런 문자를 가지고 단순히 회화를 창작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양으로서의 가능성을 활용해서 도자기의 문양으로도 만들었고 또 이렇게 타피스트리의 어떤 장식적인 요소로도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윤호 선생님이 70년대에 제작한 어떤 접시 문양들이 있어요. 이게 접시 문양들은 대부분이 연도 미상인데 이윤호 선생님이 처음에 접시 문양을 제작한 것이 67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작품들은 67년에서 70년대 사이에 제작된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문양으로서의 어떤 문자추상을 활용한 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저기 화병이나 이런 꽃병들도 보면은 겉면에 이윤호 선생님이 문자의 그런 형상을 본떠서 약서처럼 이렇게 좀 해놓은 그런 문양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회화뿐만 아니라 이런 도자기나 접시에서도 이윤호 선생님은 문자추상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어떤 작업을 하셨고요. 또 여기 보시면 조각 작품들도 있는데 이런 조각 작품들도 그 문자의 획이나 어떤 그 획 사이의 어떤 공간들 그런 것들에서 착안을 해서 그런 문자의 어떤 형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조각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윤호 선생님의 어떤 창작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단순히 이제 군상이나 회화, 문자추상의 회화만 그린 것이 아니라 조각도 만들었고 또 장식 미술로서 타피스트리나 어떤 도자기나 또 가구의 어떤 문양으로서 이런 문자도 굉장히 재미있게 활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윤호 선생님이 직접 쓰시던 어떤 나무 캐비넷인데 여기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문에다가 마치 장식 문양처럼 문자를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전시의 이제 어떤 포커스 중에 하나가 순수 미술로서의 어떤 문자 혹은 장식 미술로서의 문자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이제 이 전시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의 제목도 문자 문양 패턴으로 지었는데 그런 점들이 여기 이 전시장의 이 조각 작품들이나 이런 가구 작품들에서는 충분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Pero se siente